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고 온통 요란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이 더 급진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추측들, 예측들, 또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한 정보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꿈같은 그런 낙원 같은 세상을 건설해 줄 수 있을지, 그런 희망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용어들 또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용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논란들은 어찌 보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영역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중될 그러한 미래가 열릴 거라는 불운한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서민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연일 매체를 통해서 나름의 전문가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막연한 소리로만 들릴 뿐이겠죠.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그 세계가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없고 또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루하루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결실들인 이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또 2차 전지, 또 수소차, 또 비대면 언택트 산업, 이런 알쏭달쏭한 용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서민들에게는 강 건너편 이야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저 저 위쪽 상류층 사람들이나 고층 빌딩 베란다에서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고급 식당에서 이름 모를 와인잔을 기울이며 환담하듯이 다가올 미래를, 아니 이미 닥친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더 멋있게 누릴 건지를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그렇게 누리면서 그들의 경험담을 자랑스레 너스레로 떨면서 과시하는 그런 풍경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들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은 드론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도 아닌 거죠. 언제 그런 드론 비행기를 우리가 탈 일이 있으며 전기자동차를 한번 끼어서라도 뒷자리라도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꿈이나 꿀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사치스러운 영역에 불과한 이야기죠. 저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서민들이 절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은 당장 우리의 일자리들에 점점 기계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는 박탈감 넘치는 그런 곳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런 낯설은 광경의 현장들 뿐일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좀 해라는 그런 일상적인 잔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냥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며 의욕 잃은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뿐인 거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러한 내일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이 위기만 지나면 뭔가 일자리도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바람이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전혀 그런 희망조차 다 걷어가버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분위기가 우리 서민들에게 닥칠 현실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는 고도화된 기술직들에 다 관련된 직업들이기 때문에 학력과 기술을 갖추지 않고는 우리네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무턱대고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이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나중에 자랐을 때는 이런 첨단 기술로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공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조차도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닥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중간한 모든 사람들은 취직조차도 포기를 하고 연애도 결혼도 나아가서 인생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그 흔한 꿈조차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허울 좋은 껍질 앞에 그 껍질을 둘러서고 그런 어마어마한 괴물로 지금 우리 서민들에게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하철도 999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 앞부분에 한두 편 정도를 보시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하철도 999 애니메이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 펼쳐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보시면 그게 우리가 닥칠 미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이기는 돈 있는 사람들만 온갖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심지어는 신체의 장기조차도 바꾸어가면서 영생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하에 하수구에서 음식 쓰레기를 쫓아다니는 덜쥐처럼 숨어 사는 그런 돈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제일 밑창인 불가촉 천민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흐트러진 음식 찌꺼기를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래가 결코 머지않은 시간에 닥쳐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그런 시대가 바로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정말 그런 불가촉 천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며 저 빈민촌이며 여러 대륙들에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정말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 파고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화려한 폭죽과 함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나마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라도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라면 어디든 비집고 들어가서 일거리를 찾아갈 수 있고 직업을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 굳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었다고 체면이며 자존심 챙기며 이것저것 따지며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서바이벌 경쟁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시나요? 이제는 그 흔했던 청경자리 하나도 수백 명의 지원자 앞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기감이 드시나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우리는 단지 정부에서 기초생활지원금이 하염없이 제공되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까요? 이러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국가에서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남미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처럼 되지는 않는다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막대한 국가적인 적자를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늘만 쳐다보며 하늘에다가 운명을 맡기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그러한 대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대안도 너무나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오늘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무장해야 될 어떤 대안들을 생각을 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보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네 서민들도 힘을 한 곳으로 좀 모아야 무슨 돌파구라도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힘도 없는 사람이 뭉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됨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결합이 된다면 또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툼도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면서 그런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적인 희생정신으로 성경 역사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처럼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뭉쳐질 수 있다면 진정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또 나는 괜찮다고 설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저 상류층 사회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서로의 자녀들을 정략 결혼까지 시켜가면서도 서로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뭉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약한 서민들은 둘도 하나로 뭉치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부담을 주고 받기 싫어서 혼자서 내면의 세계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면서 혼자의 삶에 빠져들어 있으니 우리는 함께 공멸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세상의 변화에 빨리 눈을 뜨고 이대로는 밀려갈 수 없다는 오기를 좀 발동하시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그건 곧 자살 행위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자포자기하면서 서로 죽어가려는 그런 상대에게 서로의 뺨을 때려주는 한이 있어도 서로 시들어가는 그 에너지를 일깨워줘야 이것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히말라야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히말라야 영화의 한 장면엔 그 빙벽에 매달려 가지고 두 사람이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절벽의 난간을 파서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는 서로 그 추위에 잠들지 않도록 대화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깨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듯이 그래서 기어코 다음날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맞이했던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같이 인식하고 같은 정신무장이 되어야 그렇게 독하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진정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요청되는 그런 정신적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무장이든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신무장이든 또 이런 세상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필요를 꾸준히 채워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진지한 삶의 자세의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쉽게 지치기가 쉽겠지요. 서로 정보를 주고가면서 토론해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함께 공부해간다면 이런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박하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는데 반면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니 진정 위기는 바로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목적의식을 무장하는 것도 그리고 사회직업훈련을 위한 방편으로서도 지식은 꼭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앞으로 첨단 기술 사회가 오면 올수록 그런 필요성은 더더욱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때에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늦게서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을 배워야 되고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 이메일을 배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을 배우기를 싫어한다면 이 문명의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나아가서 더 깊은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직업을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미용사 하나를 하고 복덕방 부동산을 하나 차리고 사회복지사 하나가 되려고 해도 공부 없이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도 없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AI니 IT 산업이니 2차 전지니 이런 말들이 난무한 이런 첨단 산업 세계에 이런 직장을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만 그런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학교는 다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챙겨줘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 자기 살기에 너무나 처절한 서바이벌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우선은 이런 정신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인 기능과 역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 새로운 종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뛰어난 기계들로 편리해진 세상을 살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욱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인간의 정이고 따뜻한 감성적인 요소가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물리적인 풍요로만은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철학을 하는 목적이고 종교를 가지는 목적인 것입니다. 개나 돼지나 소들은 결코 철학도 종교도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차별성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런 걸 채워주는 방편이 사회적으로는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들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요소만 가지고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 별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담의 시대에서 노아의 시대로 바뀌고 또 노아의 시대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모세에게로 모세는 또 예수님의 시대로 늘 시대 변천을 해왔고 그에 맞는 새로운 율법과 생활 방식들을 요구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새로운 형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소통 방편인 이 종교가 변혁을 해야만 이 시대적인 봉착한 과제를 헤집고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고 심판이고 변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의 예언과 스케줄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금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급급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면은 준비할 수 있고 모르면 도태되고 시궁창에 처박힐 것입니다. 부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눈을 뜨시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영상들은 단순히 광고 수익이나 몇 사람을 더 모아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를 향한 숱한 방해와 장애물들은 이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탄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다 날아갈 것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앞에서 제단의 제물에 도무지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물을 끼얹었죠. 그 물을 끼얹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그 제단 주변의 고랑까지 물이 흘러 넘치도록
쏟아 부은 상태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그 제단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그 제물을 깨끗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방해가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인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앞으로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